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방선거 클로즈업. 오늘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선거가 말이죠. 네. 아주 뭐 하나의 축제처럼 자리를 그렇습니다.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그 투표하러 가는 게 마치 그 우리 아들 딸들 데리고 네. 그 소풍 가듯이 맞아요, 맞아요. 즐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는 우리가 또 그런 상상도 많이 못했었잖아요. 그럼요. 막 예. V자를 찍고 막 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요즘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아니 네.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뭐 엄지를 치켜 세운다거나 네. V자를 그린다거나 이런 게 인증샷으로 허용이 안 됐는데 네. 요즘은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투표지나 투표소 내부를 찍는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인증샷은 허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게 보고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마치 축제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여하면 네. 참 좋아 행복해지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닮지 않았나 생각이 예, 들어요. 선미 씨는 지난 선거 하셨죠? 어우 당연하죠. 예, 저도 네.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지만 이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보시죠.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선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표와 개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표는 당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서 하게 되죠. 그리고 단일 선거의 경우 자정을 전후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표 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개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될 경우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하였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제178조 2항이 도입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 사용 이후 일부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투표지 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투표지 분류기가 무엇인지, 또 논란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것, 심지어 오늘은 저희가 좀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도 네.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직접 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예. 그렇죠. 저 역시 또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본 적이 잘 없으실 텐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뉴스 개표 방송 보면 네. 가끔 얼핏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은행 가면은 지폐 세는 그 기계 아, 그렇죠. 예. 그거 아닐까요?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1,000원짜리가 맞아요. 저는 주로 손으로 세는데. 아, 그렇군요. 자, 은행에 가면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뭐 수표나 어음, 지로용지를 주로 셀 때 네. 이 리더 앤 소터 기능이 있는 RS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지 분류기의 원형이 바로 그 RS 기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투표지를 스캔을 해서 네. 또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알아낸 다음에 또 정당별 또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전자개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자,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서 전자기기가 사용은 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개표는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네. 자, 우리나라의 개표 방식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투표지를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수작업 개표인데요. 투표지 분류기는 그 과정에서 분류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 기계 장치일 뿐입니다. 네. 종이로 된 투표지를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단순히 분류해서 그 숫자만을 세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네. 이게 보면 일단 주변에 컴퓨터 장치들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전자개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한데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예,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자, 먼저 투표지 분류기가 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좀 네.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중요할 같은데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제인 투표지 분류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디에 쓰는 기계일까요? 잘 모르겠어 어디 쓰는 기계인지. 어디에 쓰는 기계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보지는 않았는데 글쎄 이거 무슨 기계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무슨 뭐야? 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표 개수기 아닌가요? 혹시 이 기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본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가 투표지 분류기로 알고 있는데 투표 용지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 분류기가 분류를 해줘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개표할 때 투표 용지 분리하는 거 그거 아닌가 이게? 저는 처음 봤을 때 어떤 종이가 들어가서 이거를 스테플러처럼 이렇게 찝어주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들어본 적 있어요. 투표 용지 같은 거에서 무효표나 뭐 그런 걸 분류하는 기계라고 알고 있어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투표지 분류기는 총 2,558대로 2014년형이 1,381대, 2018년형이 1,177대입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는 운용장치인 노트북과 개표 상황표 출력을 위한 프린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전일 최종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 전까지 투표지를 분류하기 위한 기본 환경을 설정합니다. 후보자 등록 현황과 선거인수를 등록하고 선거별 정규의 투표용지를 등록하며 적재함을 지정합니다. 위와 같이 투표지 분류를 위한 기본 환경을 설정해 놓습니다. 정리된 투표지를 분류기에 장착하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분류할 투표구를 선택하고 분류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지가 투표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가 운용장치로 전달이 됩니다. 운용장치는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의 기표 모양을 확인하고 어떤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기표했는지 판단한 후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 적재함으로 이동시킵니다. 스캔된 이미지 중 무효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지만 기표된 형태가 일부만 보이는 투표지 등은 이쪽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보냅니다. 해당 투표구 또는 읍면 등의 투표지를 모두 분류하면 최종적으로 적재함의 투표지가 맞는지 재확인한 후 그 결과를 출력합니다. 겹쳐진 투표지나 두 장의 투표지가 한꺼번에 이송되는 것을 감지하면 스캔하지 않고 재투입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는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 심사, 집계하는 부서의 바로 앞단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 진행을 위해 투표지를 정당 또는 후보자별 그리고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하는 보조 기계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정확하게 겹쳐진 투표지는 아예 통과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표된 투표지는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표를 했는지 조금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 있죠. 별도의 재확인 대상 적재함으로 알아서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기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 개표 업무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효율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당백의 처리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523대가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분당 처리 속도는요
6명의 후보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340매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또 개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요. 네. 우리나라의 그 개표 과정을 보러 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더 보러 오는 그렇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다 그러죠. 자, 이렇게 정확성, 효율성, 또 경제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투표지 분류기. 자, 근데 요즘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지금부터 걸까요? 이제 저희가 풀어드려야 할 문제인데, 그렇죠. 자,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정확하게 분류하는가. 자, 두 번째, 운영 프로그램의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표 과정에서 혹시 조작 가능성이 없는가. 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오해나 의혹에 대해서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한번 밝혀드린다는 거죠. 일종의 네. 팩트 체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팩트 체크 좋네요. 팩트 체크. 네, 시원하게 좋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선거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네.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좀 의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의심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심 많고 또 저를 포함한 예. 꽤 많은 유권자분들이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예. 눈이 정말 매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권자의 마음으로 오늘 시원하게 한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앞서 말한 첫 번째 논란. 네. 과연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투표지를 분류하는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아무리 기계장치라고는 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투표 용지도 많고요. 네. 선거인에 따라서 기표하는 형태도 좀 제각각인데 그 많은 거를 과연 기계가 빠르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하죠. 저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네.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투표지 분류기가 무효표나 또 재확인을 해야 될 표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냐라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그 점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통 무효표거나 유효표거나 헷갈리는 경우에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 때부터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해서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미분류 투표지라는 말보다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더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말 그대로 헷갈리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유효표인데도 불구하고 네.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찍은 유효표인데도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표 형태가 분명하지 않다거나 얼룩등이 투표지에 묻어 있어 투표지 분류기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유효표임에도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말이죠. 그 개표 때 유효표지만 재확인 대상으로 가는 표가 평균 약 3%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이렇게 분류된 재확인 대상 투표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다음은 검증 단계인데요. 재확인 대상 적재함에 분류된 투표지는 다음 부서인 심사집계부에서 개표 사무원이 전량을 직접 눈으로 재확인한 다음 수작업으로 별도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선관위 위원 전원이 검열하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비로소 공표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역시 재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2중, 3중의 확인 절차가 있다는 게 굉장히 특색이 있고 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했다 하더라도 사람 눈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의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되지 가볼까요?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제가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예. 일단 투표지 분류기를 보면 컴퓨터가 약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전자개표가 아니라 지금 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정택 씨하고 저하고는 사실 머리가 나빠서 아이, 프로그램 못해요. 조작을 아, 못해요. 예. 못하죠. 예. 네, 저도 못하거든요. 예. 근데 아주 나쁜 마음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조작을 있겠구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럼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없겠지만. 하지만 네. 예, 그런 가능성조차 원천 차단하는 게 또 공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을 좀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좀 물어봤는데요. 시민들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X. X. 투표지 분류기 관련 부스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었거든요. 직접 이 분류기에 투표 용지도 넣어보고 그거를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분류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조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O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조작하는 세상에서 이거 하나를 조작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 프로그램을 조금만 손을 본다면 그게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X. 투표 용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X. 이런 거 조작할 수 있으면 이건 만들기를 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을 본다면 당연히 조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찍은 그 도장에 따라서 기계가 인식하고 이제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오차적인 좀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이제 프로그램을 조작해서까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기계가 사람이 만지는 기계니까 사람이 조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분들 의견 봤는데 참 다양하네요. 다양하네요. 근데 예.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이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 또 인간이 충분히 또 조작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 귀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한 시민분은 투표지 분류기를 직접 보신 분이 계셨잖아요. 아하. 그분은 내가 직접 보니까 이거는 뭐 조작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또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시민분들의 생각과 의견 잘 들었는데요. 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면요. 아무래도 이 투표지 분류기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네.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일부 시민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요. 지난 2012년 18대 대선부터는 선거 때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보안자문위원회는요, 주요 정당과 또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 또 네. 시민단체나 학계 등에서 추천한 보안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고요. 보안자문위원들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 절차와 보안 체계를 확인 또 검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 보안 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를 국회 제1정당과 제2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함께 생성해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중앙선관위에서 전자서명을 한 후에 내부 전용망을 통해 구시, 군 선관위에 배포하게 되고요. 구시, 군 선관위는 보안 USB를 네. 이용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옮겨 설치하고 네. 설치 시에도 이 설치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을 또 수행한다고 검증 합니다. 엄청 많이 하네요. 엄청 많이 하죠. 별점이 없는 거를 무조건 검증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자,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도 그때마다 검증용 보안 카드를 이용해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 후에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이 또 있는데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예. 예. 이렇게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확인한 외에도요. 예. 선관위는 자체 시험 운영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서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요. 또 선거 하루 전인 전국에 있는 모든 개표소에서 정당 관계자나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최종적으로 모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후 테스트한 자료를 삭제하고요. 투표지 분류기를 봉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철통 보안 속에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는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자, 봉인이 해제되는 시점은요, 바로 개표를 시작하기 딱 전입니다. 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역시 개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검증용 보안 카드를 이용해
검증을 한 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도 또 해킹하는 거 아니냐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IT 대국 아닙니까? 예, 저 해킹 가능성이 좀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뭐 당연하다 봐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얘기하면 또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사실 머리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자꾸 제 머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저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 정말 impossible. 궁금하다. possible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창피하다. 들어보시죠. 마침 제가 사전에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또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이제 공학도로서 가능하겠네 정도 의심이 있었는데 오늘 실제로 투표 분류기를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논란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네트워크 카드는 모두 없애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투표 분류기 자체가 프로그램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무결성을 확인을 하고 보안 카드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검증 후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 하더라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믿을 수 있는 투표 분류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자,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해킹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이 담당자의 말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논란.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뭔가 조작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일단 보는 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여기서 조작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선거 방송 보면서 개표 방송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시청자분들께도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표 현장에는 감시의 눈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물론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나 교직원에서 일반 국민까지, 자, 그리고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 참관인들도 개표의 전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더 조작이 힘들다는 이유가 참관인 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것도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투명하잖아요. 근데 동영상 촬영까지도 가능하다는 나중에 계속 돌려볼 수 있는 거군요.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참관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참관인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각 개표소당 평균 개표 사무원은 189명, 참관인은 42명입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각 개표소당 평균 개표 사무원은 177명, 참관인은 57명이었습니다. 이 개표하는 사람 못지않게 이를 지켜보는 사람 또한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개표 상황표를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고 선거 소청이나 소송을 통해 보관 중인 투표지를 나중에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될 수 있다. 좀 힘들겠는데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누구나 보여집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팩트 체크 참 좋아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합니다. 2003년 이후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헌법 소원이나 또 선거 무효 소송이 참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약 50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이 중에 단 한 건도 인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당선 무효 소송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전국 투표지 2,478만 4,963매의 44.6%에 해당하는 전국 80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1,104만 9,311매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가 있었는데요. 아하. 전국 35개 지방법원과 지원해서 일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 일일이 다 예.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1104만 9,311매 중에 0.008%인 920표만 정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수정된 이유는 투표지 분류기 때문이 아니라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된 경우와 접선 기표 등 유무효 판정에서 정정이 된 것으로 결국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고 문제가 없다는 걸 법적으로도 인정받은 셈이죠. 네, 오늘 보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내주셨는데 이런 많은 의견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물러나야 하는데 한마디 좀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찍은 소중한 한 표가요. 여러분의 행복한 동네, 또 여러분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진 말입니다. 제가 되게 라디오 방송에 쓰는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도 하시고요. 아니, 하셔야지. 예.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예. 제가 좋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거 좋아 한번. 선거 좋아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좋습니다. 자, 선거 좋아!